상대를 바꿀 수 없다면 이용하라.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행동을 조심하고 관대함을 지녀야 한다. 조심하면 손해와 손실을 막을 수 있고 관대하면 다툼과 싸움에 말려드는 일이 없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고약하고 보잘것없더라도 또는 어이없고 가소로운 것이라 해도 다른 사람의 개성을 무조건 비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개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 변치 않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상대의 본래적인 개성, 인식 능력, 기질이나 인상 등은 아무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의 타고난 개성을 그것의 종류와 특성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생각만 하면 된다. 그러나 개성이 변하기를 바라거나 있는 그대로의 개성을 무조건 나쁘다고 경멸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린다는 말의 참된 의미다. 상대의 태도에 대하여 화를 내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로 굴러온 돌멩이를 보고 화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일이다. 정말로 현명한 사람은 내가 그를 바꿀 수 없다면 그를 이용하겠다라고 생각한다. 쇼펜하우어는 누군가의 근본적인 본성이나 욕망을 바꾸려는 시도는 종종 무익하다고 믿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것은 누군가에게 핵심 가치나 행동을 바꾸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집중하여 보다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허용합니다. 고독을 즐기는 법을 배우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남들에게 전달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오히려 도덕적인 면이나 지적인 면에서도 남의 말에 많은 기대를 하지 말아라. 남이 뭐라 하든 남들의 견해에도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는 게 좋다. 칭찬받을 관용을 기르기 위해 이것은 언제나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이대로 하면 아무리 남들과 어울려도 그들과의 교제에서 포로가 되는 일이 없으며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한층 더 순수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 그러면 사회와 너무 긴밀하게 접촉하지 않아도 되고 그로 인해 조금이라도 더럽히거나 또는 마음에 상처를 받는 일도 없을 것이다. 사회에서의 사교나 모임은 불에 비교할 수 있다. 현명한 사람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불을 쬐며 어리석은 사람처럼 불에 손을 집어넣지 않는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불 속으로 뛰어들어 화상을 입고 고독이라는 차가운 곳으로 도망을 쳐서는 화상을 입었다고 한탄한다. 정기적으로 혼돈 시간은 자기 반성과 성찰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 감정 및 개인적인 성장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기 쓰기, 명상과 같은 활동에 참여하거나 단순히 혼자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자신과 내면,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침묵의 나무에는 평화의 열매가 열린다. 만일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면 우선은 그 사람의 말을 정말로 믿는 척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대담해진 그는 신이 나서 점점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어 스스로 정체를 드러낼 것이다. 이와 반대로 상대방이 숨기려고 하는 진실의 일부를 무심코 발설한 것을 알아차렸을 때에는 그것을 믿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여라. 그러면 그는 반대 의견에 자극을 받아 진실의 나머지 전부를 발설할 것이다. 침묵은 현명함의 문제이고 말은 허영심의 문제다. 하지만 우리는 침묵이 가져다주는 지속적인 이익보다는 말이 가져다주는 일시적인 만족을 선호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사람을 대할 때의 주의사. 인간은 너그럽게 대하면 버릇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어린아이와 비슷하다. 따라서
사람을 대할 때는 너무 관대하거나 친절해서는 안 된다. 대체로 돈을 빌려달라는 것을 거절하여 친구를 잃어버리는 일은 없지만 오히려 돈을 빌려준 것이 화근이 되어 친구를 잃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마찬가지로 친구에게 거만하거나 다소 거칠게 대했다고 해서 친구를 잃는 일은 거의 없지만 너무 친절하게 대하면 상대가 오만하고 참을 수 없는 태도를 취해 끝내는 절교를 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은 특히 자신이야말로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생각을 곧 잘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 을에 교만하게 되고 주제넘는 행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저급한 사람들과 허물없이 사귀다가 자기 위신이 추락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교제에서 우월함은 어떤 식으로든 상대방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과 그런 사실을 드러내 보이는 것에서만 생겨난다. 그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상대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을 때때로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관계가 더 돈독해진다. 걔도 너무 다정하게 대하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데 하물며 인간은 말해 무엇하겠는가.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인간 존재에 내재된 고통과 불만을 강조합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 현실적인 기대치를 설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자신의 욕망과 한계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이해하면 기대치를 관리하고 잠재적인 실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우월함을 드러내지 마라. 만일 재치와 분별력을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호감을 얻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재능을 목격하면 오히려 미움을 품을 뿐이다. 재치와 분별력을 자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무능력과 우둔함을 비난하는 간접적인 방법이다. 특히 천박한 본성을 가진 사람은 자기와 반대되는 인물을 보면 정신적 혼란에 빠지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무엇보다 허영심을 만족시키는 일에 관심을 갖고 즐거워한다. 이것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함으로써 가능한 일이다. 사회에서는 지위나 돈으로 존경받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괜찮지만 정신적인 탁월함으로 존경을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심한 경우 정신적인 탁월함은 무례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면서도 얼굴을 내밀고 자랑을 해대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을 당하기 쉽다. 아무리 겸손한 태도를 취했다 하더라도 정신적인 탁월함을 나타낸 것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 반면에 정식적인 열등함은 주천장이 될 수 있다. 자신에게 기분 좋은 우월감을 약속해주는 대상에게 다가가려고 한다. 남이 자기에게 다가오도록 하려면 많은 사람에게 있는 그대로의 열등함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정신적 우월감을 나타내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사람들이 가치 있고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보다 포용적이고 조화로운 환경을 만듭니다.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공감과 이해를 촉진하면서 의미 있는 연결, 협력 노력 및 개인적 성장을 허용합니다.